반갑고요. 정말 반가워요. 특히 저기 사람은 누가 반가울까요? 보고 싶은 사람이 반갑죠. 왜 보고 싶을까? 음음. 다 사랑하니까.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모두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사랑하고 싶고 막 그러는 게 있죠. 그래서 구별하는 건 맞아요. 차별은 하지 않되. 제가 강정욱 총장님 여기 라인에 와서 강의하는 건 전 엄청 좋죠. 왜 그러냐 그러면 강정욱 사장님은 지금 애터미 11년 차라고 그랬으면 제가 13년 차거든요. 2005년 1월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그전에 제가 아마 2000년 1999년 2000년부터 다른 다단계를 시작했을 때 그 다단계를 시작해서 한 2 년쯤인가? 어쨌든 제가 강북 쪽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저기 화장품 강사였었거든요 그때. 근데 지금부터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써 20 년이에요. 20년 전에 강사했었으니 지금도 멋있잖아요. 그때는 멋있는 거 플러스 이쁘세요. 그리고 이목구비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선하시잖아. 얼굴에 게 보이죠? 선하고 정직한 게. 그래서 저분 그래서 내가 강정욱 사장님 강의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강의했던 분이 강정욱 사장님, 엄상용 사장님 아시죠? 약간 지금 편찮으신 분. 엄상용 사장님도 했었고 이혜정 사장님도 그때 강의했었고 이도우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뭐. 그때 저는 이제 하이리빙이라는 거 했었거든요. 하이리빙. 그때는 저는 하이리빙에서 뭐 한 50만 원도 못 받을 때니까. 아무튼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저분 참 선하고 정직하고 멋있다고 했던 분인데 나는 그만두게 됐고 하이리빙을 제가 7년 2 개월을 했거든요. 주기설교로. 2007년도에 그만뒀고 그리고 헤매다가 그때 제 나이가 50대 중후반이니까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헤매다가 다시 애터미 만나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쪼끔 몇백 벌만 하니깐 좀 아까 얘기했던 남양주에 거기가 남양주에 그 조그만 센터 오픈했을 때 골목 안에 오셨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박명 사장님하고. 근데 한 10년 가까이 안 본 사이에 그 세월의 풍파를 느끼겠더라고 얼굴에서.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이 고생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때 애터미 해 가지고 그만둔 사람. 그때 존칭은 빼고 얘기할게요. 이도국, 김현숙, 유종성, 최낙균, 이상국 뭐 강정옥 사장님도 계시지만 이혜정 사장님도 있고 주진환 사장님, 심혜경 사장님, 엄성용 사장님 전부 그지였었어요. 애터미 애터미 하고 나서. 맞아요. 어떤 사장님은 이혼까지 했고 막 몰려다니면서 남 사무실에 가서 막걸리 먹고 자고 그러고 진짜로. 저는 이도구 사장님하고 애터미 하기 전에 강남에서 만났는데 그때 뭐 주진환 사장님도 만나고 같이 인제 뭐 다른 SK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 사업 설명 듣고 나오다가 "야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 가지고 이도우 사장님하고 둘이 포장마차에 앉아 가지고 홍합을 한 그릇 시켜 놓고 소주를 3 병인가 4 병을 먹고 둘이 붙잡고 울고불고 그랬다니까. 근데 그때는 버스 토큰이 있을 때예요. 토큰이 있어야 타는데 아니 이도우 사장님 토큰도 없대. 나도 것인데. 그래 가지고 토큰을 하나 또 꽂은 거 하나 준 거지. 그러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절들. 그때 알았던 분이니까 너무 반가웠죠. 근데 역시나 잘하시더라고. 역시나. 이 참 멋있는 분이죠. 사람의 내면은 대부분 다 얼굴로 나와요. 얼굴로 나오기 때문에 거신다. 그래서 쪼끔 오래 산 사람들은 이렇게 봐도 얼굴하고 말하는 투만 봐도 '저 사람 성격이 어떻겠구나.' 를 금방 알아요. 우리도 알거든요 그걸. 저는 스물 저는 군대를 제대한 게 77 년도에 군대를 제대해 가지고 78 년도에 바로 결혼해 가지고 저는 식당을 시작했거든요. 아주 조그만 식당을 시작해 가지고 제 아내랑 단둘이서 그때는 70 년도만 해도 누구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원서만 넣으면 다 합격했거든. 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한참 시작되면서 손이 모자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어디든지 취직을 했어요. 어디든지 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취직을 취직은 하긴 했었어요. 정군당에 저 군대 제대하자마자 정군당 딱 6개월 다녔어요. 정군당에 이제 제가 저 정군당하고 현대양양하고 저 아모레하고 세 군데 합격했는데 제가 정군당을 들어갔거든요. 정군당이 옛날에 이름이 괜찮았어요. 막 산업화되면서 제약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거길 왜 다녔냐 그러면요. 이 처갓집에서 결혼은 승낙 안 하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직장이 없다고, 직업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공돌이로 들어간 거예요. 저기 냉동 기능사 자격증, 위험물 자격증, 발전기 기능사 자격증 따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취직하자마자 바로 결혼 승낙 받아 가지고 뭐 내년에 하자. 뭐 내년 동안 내가 직장을 다닐 일이 뭐가 있어. 왜 내가 직장을 안 다니는 줄 아세요?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싫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희망이 없어요. 시킨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 살아. 이 양 태어났는데 내가 나로 한번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깨지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그렇게 좀 살아있는 듯한 느낌 뭐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난 그런 게 좋아요. 부딪히고 막. 어쨌든 결혼 승낙받고 조금만 좀 일찍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일찍 하면 안 될까요? 좀 더 그래가지고 결혼 승낙받자마자 3개월 만에 내 결혼식을 했다니까. 3개월 만에 결혼식 하자마자 바로 사표 쓰고 나왔어요. 정근당을. 그다음에 이제 식당을 한 거지. 이 처갓집에서 욕을 뒤지게 얻어먹었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단둘이 그냥 식당을 하는데 옛날에 다 물수건도 다 삶아서 빨았을 텐데 뭐 조금 뭐 주방이라는 게 어디 있어. 수도꼭지 2개만 있고 빨간 다라이 2개만 있으면 주방이지. 함석 이렇게 연탄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몇 개 놓고 장사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떤 결혼을 가정이라는 걸 꾸미고 어떤 막 시작했을 때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 잘 살아봐야지. 뭘 해서 돈 벌어서 뭐 이런 게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음식이 맛있다고 그러고 왜 그때만 해도 참 노인네들만 식당을 했었고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이 식당하는 일이 없었거든. 예의가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식당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이쁘게 낼까 막 이런 걸 연구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손님이 점점 많아지고 종업원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가게가 커지기 시작하고 가게가 7개, 8개씩, 9개씩 하게 되고 종업원이 막 50명, 60명, 70명씩 되기도 하고 텔레비 신문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 정도였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면 거기서 머무르게 돼요. 오만함이 생겨요. 자만함이 생기고. 이 애터미도 일정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머물러요. 그냥 돈 한 500-600 돈 1,000,000원 들어오면 거기서 머무른다니까? 그리고 그냥 미팅이나 주선하려고 그러고 파트너한테 얘기만 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떤 성공의 방법을 못 가르쳐 드려요. 방법은 다 달라요 조금씩. 근데 방향만 맞으면 돼요. 야 여기서 서울로 가는 방향이 저기다. 일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방향만 정확히 알려주면 배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자전거 타고 가든 뭐를 가든 여러분이 만들어 그건. 하지만 방향만 정확히 안 되면 시간만 걸리지 다 갈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것이군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특히 애터미 같은 유통, 정말로 소비자를 위한 유통을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 만들어내야 되는지 아세요? 팀워크요. 팀워크. 공통의 목표는 있는데 공통의 가치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트러블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기면 힘들어 이 사업이. 이 사업이 무슨 치약시설 파는 게 뭐가 어려워서 못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상하게 꼴 보기 싫으면 싫어. 미팅도 나가기 싫고 저 인간도 꼴 보기 싫고 저 인간도 꼴 보기 싫고 뭐 그러면 의욕이 안 생겨. 사람이 싫어지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럼 소통은 뭘로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면 이 사업이 생각 외로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식당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 벌기 시작하니까 금목걸이를 50돈, 5돈도 아니에요. 50돈짜리 전 금목걸이 차고 다녔어요. 손가락 굵기만한 금목걸이를 이렇게 쫙 차고 쫄티 있고 막 그때는
수영, 헬스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그 결혼 당시에 몸무게가 58kg였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62kg로 지금 몇 킬로인 줄 아세요? 75kg, 75kg. 키는 줄어들었는데 어우 짜증나 요새. 아무튼 그 쫄티 있고 금목걸이 차고 옛날에 그런 게 아주 멋있는 남자 뭐 이렇게 상남자 아니면 뭐 돈 버는 사람들의 뭐 상징 뭐 이런 거잖아. 아 365일 400일 술 먹고 그 심심하면 "야 한번 모여 카드 한번 하지?" 그래 가지고 카드 하이로 게임 해 가지고 "얼마야 오늘? 오늘 얼마씩 할 거야?" 그래. "야 호주머니에 있는 것만 내놓자. 집에 가서 가져오지 않기." "200 오케이. 200 안마 200 끝." 그래 가지고 또 끝나면 술 먹으러 밤새도록 1 차, 2 차, 3차 술 먹고 술도 안 취해요. 그리고 뭐 맨날 그 사우나나 저 마사지 갔던 데 찜질방 가고 안 그러면 몇 명 불러 가지고 좋은 차 있으니까 좋은 차 타고 폼 잡고 싹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동네 유지라고 젊은 나이에 동네 유지라고 무슨 뭐 방범위원회 위원장 되고 뭐 바르게 살기 위원도 위원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살고 행복한 삶인 줄 알고 살았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뒤지게 혼나죠. 이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지. 그쵸? 이 세상 내 뜻대로 되는 거 없어요. IMF 올 줄 누가 알았어?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시작하죠. 치맥집이다 갈비탕집이다 갈매기살집이다 막 식당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뭐 골목길에도 술집이고요. 인제 막 새벽까지 아예 온라이트 해 버려.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는 점점 많아지고 상가는 점점 많아지고 요즘 상가 빈 게 막 명동이고 종로고요. 장난이 아니에요. 요 우리 의정부 요 근방에 지금 아파트 단지 엄청 많이 짓는데요. 상가들이 안 나가요. 아 그 들어가는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나가질 않아.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할 일은 없지 뭐. 어쨌든 난 그걸 볼 때마다 '야 애터미를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데 좌우지간 제가 청 1997 년도인가 98 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내가 가게 다 접었어요. "야 인제 자영업은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 됐으니까 끝났다. 자영업 끝났으니까 다른 걸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맘먹은 게 돈이 많으니깐 1,000만 원 있는 사람이 2,000만 원 벌려야지만 50억 있는 사람은 100억 벌려고 해요.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시행사 건설업 쪽이에요. 아파트 단지 하나 지어서 분양하면 한 땅값이 얼마가 건축비가 얼마 한 몇 세대가 나오니깐 몇 세대 곱하기 얼마 하니깐 우와 50 개만 투자하면 보통 200 개에서 한 500개 남아요. 그럼 평생 벤츠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맨날 이거 마시고 좋은 거 먹고 잘 지낼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저는 초긍정 마인드예요 사실은. 초긍정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깐 초긍정이 아니고 초오만 마인드였었지 초자만. 그래 가지고 그 건설업을 시작해 가지고 시행사 시작해 가지고 딱 11 개월 만에 다 망해 갖고 거지 돼 가지고 대리운전 했었으니까. 옛날엔 PDA 가지고 대리운전했어요. 그건 PDA.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제 아내는 텔레비전에 나왔던 유명한 요리사인데 먹고 살 게 없으니깐요. 남의 집 식당에 설거지하러 다녀야 돼. 의정부에서 저 여의도까지. 제가 오죽했으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오죽했으면 어떤 냉면 내가 면을 좋아해서 어떤 냉면집 갔더니 조그만 냉면집이에요. 유명한 집도 아니고 면목동에 있어요. 거기 갔는데 망호역 옆에 있는데 잊어버리지도 않아. 노인네 내외 두 분이 하는데 거기 창문에 종업원 구함 써 있어. 그래 들어가서 이제 먹어 봤더니 맛은 좋고 손님은 꽤 있는데 노인네 두 분이 하니까 종업원 구함 써 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참 인상이 좋게 생겼어.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주인한테 그랬다니까 "야 내가 진짜 일 잘하는 아줌마 알고 있다고 내가 소개시켜 준다고." 그래서 우리 집 마누라 거기 소개시켜 줘서 거기서 일 시켰다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 전공하기 위해선 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서양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석연 박사님이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전공의 공식이 있어요. 전공의 공식. 알파베트 R은 이꼬르
F 가로 열고 X, Y, Z 가로 닫고 변수가 X, Y, Z이라는 변수가 3개가 있다. 이 3개의 변수는 승산형이에요. 곱하기 형식이라 이거야. 그 곱하기 형식에 의해서 R이라는 소득의 크기, 성공의 크기, 성공의 크기를 우리가 성공이라는 걸 여기서 이제 돈으로 얘기하니까 돈으로 알아들으세요. 나중에 성공이 다른 뜻으로 변할 거니까 이제. 하여튼 소득의 크기는 X, Y, Z라는 3개의 변수다. Z는 운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운이 안 따라주면 운이 제로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Y는 주변의 도움이에요. 이 좋은 인연, 주변의 도움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X는 뭐냐? 그럼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그러니까 X라는 자기 노력의 변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운이 제로면 다 제로예요. 그렇죠? 알아들었으면 이렇게 하고 못 알았으면 이렇게 해야 내가 또 얘기해야지. 밤새도록 얘기할 거니까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이라는 건 진짜 뭐냐? 그 본질을 알아내는 거. 왜 저기 저 세종시인가 저 어디에 써 있어 공주의 본사에 써 있던가 군자무범 본립도생이라고. 군자무범은 안 써 있는데 본립도생은 써 있어요. 본립도생. 본질이 쓰면 설립자거든요. 본질이 바랬으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럼 군자는 뭐냐? 그럼 군자는 대인이나 리더나 이런 사람을 얘기해요. 군자는 뭘부터 힘써야 되냐? 무본. 의무할 때 무자거든요. 힘쓸 무자, 힘쓸 무자. 본질에 힘을 써라. 방법을 찾지 마라. 그 얘기에 지금 뭐. 이건 무슨 뭐 판매사 가고 저 팀장 가는 거 뭐 250 있으면 못 가는 걸 누가 알아? 다 알지. 안 그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엇이냐?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그걸 해결해 줄 줄 알고 그거에 힘써서 그걸 잘 이룰 수 있도록 리더는 이렇게 감싸 놔주고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한 거를 알고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게 리더요. 나를 따라라.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그게 리더가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잘 생각하시면 큰 돈을 벌고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팬데믹인지 뭔지 이걸로 인해서 몇몇 조직들은 아예 망가지는 조직이 있어요. 로얄 마스터인데 팀장 유지하고 본부장 돼 가지고 판매사 유지도 못하고 국장 돼 가지고 다 도망가고 그만하는 거지 도망간 게 아니라. 왜? 돈이 안 되니까 쪽팔리니까. 밑에서부터 무너져 올라가는 거지. 그게 왜 그랬냐 이거지. 그런 거를 우리가 비난하고 흠잡고 "아유 쟤는 저래." 그러자고 그 얘기를 들춰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경험 삼아서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운이 따라줘야 돼요. 도둑님이 자기 노력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했어. 운이 따라줘요? 깜빵이나 가지? 새우랑 차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도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임상옥이가 그랬죠. 조선시대의 최고의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고 왜 상도라는 왜 옛날에 그 저 드라마도 나왔었어요. 임상옥 어록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고.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알면서 왜 사람을 살리는 행위를 안 해요? 왜 돈만 벌려고 그래요? 파트너 스폰서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그래. 아는 건 다 알아. 아는 건 다 알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텀이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모자라? 이론이 부족해? 다 가지고 있잖아. 석세스 원데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 아무리 초보자도 한 서너 편만 강의 들으면 다 알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니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근데 왜 안 되냐 이거지 일이. 뭐가 부족해? 힘이 없어 힘. 그걸 주체력이라고 그래 주체력. 주도적으로 해낼 힘이 없어. 이 성공이라는 거는 여러분
객관적 상황 같지만 단체가 우리가 성공한다고 얘기하지만 제시협력이 안 됐을 때, 소통이 안 됐을 때, 서로의 공통의 목표는 있는데 공통의 가치관이 떨어질 때, 다를 때 절대 안 돼요. 성공이라는 건 객관적 상황이 아니고 주관적 상황이에요. 철저하게 주관적 상황이에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다 개인의 탓이요. 남 탓하지 마요. 제발 부탁할게요. 못된 스폰서 만날 수 있다고? 만날 수 있지. 나 못된 파트너 만날 수 있다고? 만날 수 있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얘기했죠. 내 말에 권위가 안 쓰면 침묵이 권위다. 성경에서는 잠언서에 뭐라고 나오냐? 그 어리석은 자 입술에 지식이 보이지 않걸랑 떠나라. 구별해요, 구별. 혼자 해도 충분히 해요. 다시 또 시작해도.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서 죽기 살기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같이 할 사람 많이 있어요. 운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따라주냐. 이성현 박사님이 서양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R은 이꼬로 F 가로 열고 XY 제시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 그러면 X의 X, 자기 노력. 자기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운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날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날 미워할 수도 있고 날 좋아해서 내가 하는 말을 무조건 100% 믿고 그냥 쫓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럼 자기 노력이 뭐냐 이거죠. 우리는 여지껏 이성현 박사님한테 강의를 배운 게 자기 노력이요. 자기 노력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몸 공부, 마음 공부, 머리 공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 공부는 지적인 부분을 얘기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감찰해낼 수 있는 능력.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냐? 야, 돈 벌어주니까 절로 가자. 그게 아니잖아.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가가 돈 벌어준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그러니까 직급 가고 코인 가고 그러지.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옛날에 그 같이 하이리뱅 했던 사람인데 내가 알테면서 돈 버는 것도 아는데도 자기가 무슨 GIX 코인 한다고 그걸 나한테 쫙 이거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투자한 돈에 3개월 만에 있으면 뭐 2배가 나오고 쭉 가봤더니 5년 만에 4,096배가 나온대. 예이, 아유, 내가 투자한 돈에 5년 만에 4,096배를 준대. 이 또라이들이. 근데 그걸 믿고 가요. 단 조건이 뭔 줄 알아요? 매달 얼마씩, 매달 얼마, 몇 명씩 얼마 투자할 사람을 초대했을 때만 가능해. 그거요. 지구 사람 다 초대해도 나중에 그거 못 메꿔요. 알아요? 산수를 몰라서 수학도 아니야. 산수를 모르니까 그런 멍청한 곳에 빠진다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 돈이. 내가 받을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받을 돈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지. 안 그래요? 그런 것도 생각 안 해보고 남의 돈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가는데 공짜로 주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솔로몬이 인간 중에서 제일로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죽을 때 돼서 얘기를 해요. 재산도 제일 많았었죠. 첩도 1,000명이나 있었죠. 1,000명씩이나. 그리고 좌우지간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죽을 때 뭐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돼서 깨우친 게 있대요. 왜 인간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냐 이거지. 왜?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살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검사 됐더니 더 골치가 아파. 국회의원들 봐봐 골치 썩어요. 난 저길 왜 가는지 모르겠어. 죽을 자리에. 왜 그러냐 이거야. 왜?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뭐 심리학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낸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정직하지 않아서 그렇대요 사람이. 근데 전도서 7장 29절인가 보면 솔로몬 왕이 죽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이거야. 사람을 정직하게 살라고 양심을 줘서 지어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옆에 놈이 뒤지든가 말든가 나만 돈 벌라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게? 여러분 아주 인생살이요 생각보다 엄청 쉬워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걸요. 현대 제네시스를 오랫동안 고장 안 나고 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대의 매뉴얼을 봐야 돼요. 그쵸? 그래 고장 안 나게 잘 탈 수 있겠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데 왜 지었는지 그 매뉴얼만 보시면 나와요. 옛날 노인의 말이 딱 맞아요. 우리 옛날 조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셨던 단군이 맞아요. 단군. 단을 쌓아놓고 제사 지내는 왕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옛날 노인네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야, 너 착한 일에 복 받는다 그랬죠? 성경 에베소서에 뭐라고 나오냐? 우리를 왜 졌냐? 예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왜 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 하라고 우리 지어 놓으셨더니 선한 일은커녕 옆에 놈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그러네. 죽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니네들은 뭐 입을까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새들도 들에 피는 꽃들도 들고 가도 때만 되면 옷도 입혀주고 다 먹이고 걔네들이 씨 뿌리지 않고 거두지 않고 하도 다 주는데 뭐가 필요한지 하물며 자녀인 니네가 무엇을 필요한지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 얘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다 주신대요. 그래서 자기 노력이 뭐냐? 마음 공부요. 서양학자들이 만들어놓은 게 마음 공부. 따뜻한 마음, 베푸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동서양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다 똑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은 대로 살면 돼요. 정직하게 지었대. 그럼 정직의 뜻이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게 정직이 아니고 이 세상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섬기면서 손해보면서 양보하면서 성내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주신대. 제가요. 애터미를 사실은 헤어번호는 4669번이고 사실 저는 이동호 사장님보다도 1년 늦게 했어요. 다단계를 안 하려고 아주 버텨겼으니까. 왜 다단계 강정호 사장님도 아시면 하이리빙에 뒤었거든 거기서 아주 뒤었어. 거의 10년 가까이를 뒤었거든. 다시는 안 하려고 버티다가 이걸 시작할 때는 이동호 사장님이 먼저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가입하고 1년 6개월인가? 한 3만 번대 하고 내가 같이 시작했나 봐요. 3만 몇천 번대 하고. 아무튼 내가 이거 시작할 땐 아무도 나를 몰랐으니까 알아줄 필요도 없지 나를. 아니 이도구 사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그 위에는 뭐 지금 아는 분들은 뭐 최규정 사장님서부터 시작해서 뭐 박정수 사장님, 김성희 사장님, 뭐 임승태 사장님, 윤영선 사장님들은 다 자기 소실적으로 바쁘지. 이도구 사장님이 워낙에 잘하니까. 근데 그 위에 내가 탈랑 하나 나왔으니 누가 알아? 알 필요도 없지. 저도 한 2년 무지하게 헤맸어요. 의지할 데도 없어요. 스폰서도 없고요. 다단계의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 애터미안에서 연봉순위 5번째로 들어가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 원칙을 알아서 그래 제가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지금. 아무튼
운이라는 건 어떻게 따라주냐 그러면요. 내가 그 중앙대학교 외식산업 CEO 과정을 다녔어요. 무슨 저렇게 감투한 자격증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대학 사강모 같은 거 하나 써보고 사진 하나 찍으려고 쪽팔려 가지고 그러다가 다니다가 날 가르쳤던 외식산업 CEO 과정에 그 중앙대학교 대학원 2기로 졸업했는데 그 날 가르쳤던 미국인 교수님이 나를 보더니 그때 우리 옆반에 네트워크 마케팅 CEO 과정이 있었거든요. 다단계를 공부해 보래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 90년도 다단계 그러면요. 신문 텔레비에 맨날 뭐가 나왔잖아요. 도둑놈 사기꾼 뛰어먹으니 사기쳤니 이혼했니 자살했니 이런 거 나올 때요. 맨날 다단계 그러면. 근데 그 교수님이 미국인 교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나한테 그걸 공부해 보래. 하, 내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여자고 남자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요 번쩍번쩍하고요 막 화려하고요 막 말도 못해 호주머니는 전부 그지요. 우리 식당 하는 사람들은 잠바떼기 입고 다니도 돈은 현찰을 이만큼씩 가지고 다녔으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니까 그런 인간들을. 근데 나보고 그걸 공부해버려. 내가 며칠 고민했어요. 맞다. 교수님이 저거 얘기할 땐 이유가 있을 거다. 왜 교수님이 나한테만 얘기했냐. 일주일에 그때 외식산업 CEO 과정이라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를 가는데 그것도 오후에 가야 점심 장사하고 오라고. 오후에 가면 처음엔 낯설었지만 가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뭐 롯데리아 대표도 우리 그때 한반이었었고 뭐 놀부보쌈 오사장 뭐 원할머니 보쌈 청계천 팔가 무슨 뭐 신선설렁탕 뭐 이런 오야봉들이 다 우리 동문이었으니까 모여가지고 전부 매뉴얼도 가르쳐주고 무슨 SP도 가르쳐주고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63 빌딩을 빌려가지고 1년에 2번씩 세미나도 열고 우리가 스스로 그 세미나도 열고 별영볼 다 했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만나고 이제 재미 들으니까 난 꼭 그 학교 가는 날에는 좀 일찍 가죠. 일찍 가서 선생님이 그 강의하기 편하게끔 좀 이렇게 칠판 정리하고 교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교수님이 좋아하는 음료수도 하나 사다 놓고 막 그러고 오면 오셨어요 선배님 아유 형님 오셨어요 작년 지난주 어땠어요 야 후배 어떻게 내가 가르쳐준 거 잘했냐 이러고 서로 이렇게 친근감을 가시니까 그 교수님이 활달하지 부지런하지 애가 착하지 늘 양보하지 맨날 실실실 웃지 그러니 밝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날 불러서 다단계 공부해보라고 그런 거야. 웃으면 복이 와요. 내면의 세계가 여러분의 속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세요? 교수님이 그걸 공부해보래서 내가 3일 고민하다가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엄길청 교수님, 윤은기 박사님, 정윤승 교수님, 이용건 박사님 뭐 그런 분들 책, 세미나 이런 거 다 들어보고 강의 다 듣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텔레비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다단계하고 전혀 달라. 1949년도 50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이론이야. 과학이 발전할수록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발달,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 택배의 발달로 인해서 점포가 없어진다.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게 없어지고 직거래하면서 홈플러스 이마트 세웠던 그 막대한 비용 비싼 땅에다 그 비용만큼 좋은 제품 싸게 샀쓰고 홈플러스 이마트 주인이 가져갔던 이익금을 소비자한테 돌려준다. 이게 대박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선한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재벌 같은 큰 부자 난데드렉도 죽기 살기로 일만 하고 죽다 말 우리 인생을 한 달에 4,500이라도 죽을 때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니 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냐고요 이게. 거지가 되니까 뭘 해야 돼? 맞다 다단계 해야 되겠다. 아메인 뉴스킨 허벌라이프 넉세스 시너지 유선난 롱제비티 멜라노카 하이빙 유니시티 웰텔 다이너스티 이즈프리 CCM 시엠코 마이테 쫙 제2축구 유에스 돌아서 쫙 제가요 내 안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해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아니까. 없어. 전 세계가 내가 대학에서 배운 다단계 하는 회사 없어요. 단 하나도. 네트워크 마케팅은 쇼핑몰일 뿐이요. 단순해요. 돈 벌어주는 게 아니고 쇼핑몰이요. 그게 우선이 돼야 돼. 돈은 그럼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구하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스폰서한테 감사하며 항상 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 섬기는 건 수단이 아니요 목적이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다면 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팀웍을 만들어내면 돈은 저절로 와요. 오지 말래도 와. 돈을 벌려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니까 나중에 쫑이 나지. 아 저거 그
저놈 아유 저거 겉보기하고는 다르네. 얍삽하네. 그러고 가버려. 그래서 무너지는 거요. 애터미가 잘못해서 무너져? 아니요. 아무튼 수많은 회사를 조사해봤는데 하나도 없고 그나마 하이리빙이 조금 근사치에 가까워. 아메이를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래 이거 하자. 제가 그래서 하이리빙을 한 거요. 7년 2개월 해놓고 제일 많이 벌을 때가 거기서 200 벌을 때요.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가지고 하이 마스터도 못 가고 마스터라는 직급을 가가지고 200만 원 그것도 200만 원도 또 계속 인쇄적인 수입으로 관리적인 수입으로 들어와 준다면 아마 딴 데 안 갔을 거야. 거기서 팍팍 끼웠지. 근데 그것도 들어오다 말다 그래요. 안 들어와. 그럼 또 홈파티를 하고 제가 홈파티 선수예요. 저는 홈파티를 잘해요. 소비장. 미용실 같은 데 가서 막 이렇게 필링 발라주고 또 세제 우리 저 세제 여기에서 이 세제로 말 것 같으면 신양 세제로 말 이거 그런 거 하고 해요. 아줌마들 불러다 놓고 그냥 거기다 냄비에다 저기 요리해가면서 세제 설명해가면서 아유 제가 별일을 다 해본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또 200 나와. 그래가지고 조금 주춤하면 또 떨어져. 그때 알았어요. 7년이 좀 지난 다음에 아 이거는 결국은 네트워크라고 하지만 끊임없이 방판처럼 판매해야지만 수입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최고 직급을 가기 위해선 도전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이건 도전이 아니고요. 완전한 베팅이야. 거의 100% 베팅이야. 뭐 이 큰 사업을 하는데 포장마차를 하는데도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큰 사업을 하는데 그거 투자 안 하냐고. 그래서 거실에다가 홈샵을 만들게 하고 홈샵 집이 없는 사람은 차에다가 카샵을 만들게 하고 수백만 원어치 물건 사게 하고 야 그래서 내가 7년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다시는 내가 다단계 안 한다. 그랬던 사람이요. 첫 번째 운은 그 교수님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하고 경험을 했고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제가 옛날에 하이리빙을 그만두자마자 하이넷이라는 걸 잠깐 했었어요. 그때 스폰서님이 주진환 사장님이요. 주진환 사장님. 그때 그 형제라인 사장님이 내가 다 그만두고 도전기 회사에 가서 어디 가든 한 200이나 받다가 그때 50대 후반이니까 쫓겨나면 60대면 쫓겨나야 되니까 쫓겨나면 어떻게 되겠지. 막연해. 그러니까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완전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데 형제라인 사장님이 옛날에 형제라인 사장님이 찾아온 거예요. 한 2년 만에. 왜 찾아왔을까? 평소에 사람이 근면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가 있을 만하면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먼저 지목했대요. 애터미를 만나자마자 내가 저 박동철 사장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자기 스폰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냥만 찾아온 거야. 근데 오래간만인데 반갑긴 한데 사람이 착한 사람이거든요. 반갑긴 한데 분명히 다단계를 가져올 것 같아. 그걸 만나기가 싫은 거야. 안 만났어 봐.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해. 진짜요. 잠자다가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가위 눌려가지고.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맞아. 나 맞아. 한 달에 1억 들어오지. 맞아. 그리고 막 꼬집어보고 그래요. 그 친구 내가 왜 만났냐 그러면 안 만나려고 그러는데 아유 저 친구 불쌍한 친구니 나이도 먹고 나보다 몇 살 어린데 할 짓이 없으면 또 다단계 시작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가지고 내가 바른 길로 가게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러니까 내 내면에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해야 돼. 그래서 나도 거진데 얼마나 더 힘들까 싶은 마음에 그래 만나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사주면서 화장품 하나 가져왔던데 옛날에 5종짜리 10% 화장품 있어요. 비비크림 넣는 10% 화장품.
그걸 하나 덜렁 들고 왔는데 아유 이거 꼭 이북에서 수입해 온 것 같아. 아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보니까 제조원은 한국 콜만 콜만 꺼내? 알았어 내가 사줄게. 그리고 바로 가입해주고. 애터미 했던 사람은 가입 100개도 해주죠. 다단계 했던 사람은 가입 100개도 해줘. 아무 상관도 없어. 모르는 사람이다 경기를 하지. 아우 뭐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게 달라고 뭐 이지라고 뭐 통장번호 알게 달라고 돈도 없으면서 아유 웃기고 싶. 다 가입해주고 됐지? 앉아봐.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가 왜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체험적으로 얘기해줘. 1시간 동안. 안 해 지금도 안 해 지금도 그 사람은 비타민을. 내 강의를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잘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돈을 벌려고 왔어요. 돈을 벌려고 왔다가 깨진 거야. 뭘 의미하냐 이거지. 나는 그런 걸로 돈 버시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무리 돈이 아쉬워도. 왜 남한테 계속 피해를 줘야 되니까. 내가 아는 다단계는. 교만해가지고요.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어요 제가. 앉아봐. 내 얘기만 하고 보내버렸어. 그 이후로 1년 6개월이 지났어. 1년 6개월 동안 내가 애터미 화장품을 계속 쓰고 있지. 또 다른 것도 쓰고 있는 거요. 1년 6개월이 지날 때쯤에서 맞다. 애터미 제품은 정말로 싸다. 돈이 없을 때니까 싸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근데 좋잖아. 그러니까 엄청 좋은 게 엄청 싼 거야. 맞다. 애터미 제품은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구나.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거요. 나 보이차? 파는 게 아니고 팔린다는 개념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요. 한 대 의도 맞은 것 같아요. 맞다.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쓸 수밖에 없다는 누구든지 알기만 알면 쓸 수밖에 없다는 다단계라고 싫어서 안 해더라도 쓸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이건데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쓰기만 쓰면 내가 대학에서 배운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루어지는데 둘이 4대고 8대고 16대고 32, 64명이 되는데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되는데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내가 이거 알아봐야 되겠다. 나 혼자서 속리산 갔다니까요. 옛날에 속리산 가면 그냥 아무나 들었을 때 티켓도 없을 때요. 그래가 뒤에가 짱 박혀가지고 몰래 들었어. 왜 짱 박혔냐? 다 아는 사람인데 얼마나 쪽팔려. 어떤 사람이 2번인가 3번째 갔을 때 날 알아보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야야야 제가 이더고 스펀지래 스펀지 이랬다니까. 나보고 스펀지래 나보고 스펀지. 스폰서도 아니고. 내가 쪽팔려? 화가 나? 안 나? 내가 인피를 가면 되잖아. 그럼 쟤네들 그때 가서 나한테 그런 얘기 못하지. 그런 건 상관도 없어요. 내가 해낼 수 있냐 없냐지. 1박 2일 동안 석세스 세미나를 다 듣고 늦게 하나 나중 하나 누구진 다 준 데는 공의로움. 그리고 또 초보 사업자가 다른 데에 비해서 돈 버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판매사가 200이면. 그런 거 쫙 들어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거기서 믿음이 생겼어요. 확신과 믿음으로 확신과 신뢰로 나는 해낼 수 있겠다. 스스로 내가 나한테 내 가능성을 내가 알게 돼요. 나는 해낼 수 있겠다. 내가 소비자 전달만 5년만 해도 스스로 쓸 소비자만 5년 동안 만들어도 내가 한 달에 최소한 300에서 500원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5년만 죽기 살기로 하자. 내 꿈이 300이요. 300만 있으면 살겠더라고. 연금이 있으면 뭐가 있어. 우리 마누라가요. 새벽에 의정부에서 이제 그때 여의도에 식당을 다닐 때인데 식당을 한 집에 오래 못 다니잖아요. 자꾸 옮겨 다니는데. 새벽 한 6시 반이면 7시면 일어나서 대충 세수하고 그래도 서방놈이라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여의도 가서 거기서 일하고 설거지하고 일하고 10시에서 10시 반 끝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집에 오면 12시에서 12시 반이요. 파김치가 될 만도 한데 힘든다는 소리 하지도 않아요.
날 원망하지도 않아. 아직도 내 빼다지에는 우리 집 서랍 빼다지에는 약속금 증선이 뭐니 받은 게 이만큼이나 있어. 이만큼. 현금 보관제. 그걸 들여다보면서도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인간아. 송충이가 솔잎만 먹고 살아야지. 무슨 돈을 더 벌겠다고. 네가 무슨 회장을 되겠다고. 벤츠 타고 나 폼 잡고 다니고. 그렇게 맨날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랬으면 우리 쫑났을 거예요. 이혼하거나 하나 자살하거나.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두 집 살림을 하기로 했냐. 카지노 가서 밤을 새기로 했냐. 돈 더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하고 노후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여유롭고 살라고 그러다가 없앤 걸 어쩌면 좋으냐. 할 수 없지 않냐. 다시 시작하자. 그러면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나는 죽기 살기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500원 벌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 내가 우리 집사람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가지고 하숙하면서 알았다는 거 이상하게 해서 보지 마. 손목도 못 잡아봤으니까. 고등학교 우리 집 하숙집 아줌마의 언니의 딸이야. 옆집 살았어. 그래서 내가 공부도 가르쳐줬어. 수학도 가르쳐주고. 제가 수학은 거의 천재요. 다른 건 못해. 그러다가 하숙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 몇 개월 있다가 보니까 편지가 왔는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야. 보니까 그 꼬맹이야.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한 살 알아요. 한 살 알았는데 내 꼬맹이라고 그랬거든. 옛날에 고등학교 때 1년 후배면 막 새카맣잖아. 근데 편지가 온 거야. 그래서 그때 안부 편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니 군대 갈 때쯤 돼서 군대 가니까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는 진짜 남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랑인가 보다 뭐 그렇게 느끼잖아. 편지를 9년을 주고받고 결혼했잖아, 내가. 얼마나 좋았고 이뻤겠냐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힘든지도 모르고 장사만 하다가 돈 벌었는데 그걸 다 까먹고 거지가 됐는데도 불평불만 안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농땡을 필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도 인생 시나리오 쓸 때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함을 바탕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간절함이 없으면 인생 시나리오를 제대로 안 쓰고 대충 쓰거나 남이 쓰는 걸 보고 베끼고 쓰거나 그러면 목표의식도 없고 도전의식도 없어. 알아요? 거기서 머물러. 사업이라는 건 머무르는 순간 정체요. 정체는 태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세요? 최소한 소실적이 5천, 5천은 헐 넘어서 1억대 1억은 돼야 1억 정도는 돼야 좀 쉬어도 돼요. 저는 보통 평균 작을 땐 2억, 많을 땐 3억, 보통 한 2억 3천에서 2억 5천 뜨니까 소실적이. 그래야 그땐 좀 맘 놔도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에너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간절함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목적의식이 없이 하면 간절함에 도덕과 윤리가 빠져요. 도덕과 윤리. 여러분 강도도 간절하니까 강도질 하잖아. 강도질. 그렇잖아. 간절함에 양심, 도덕과 윤리, 분명한 목적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그 간절함은 무엇이든지 해내요. 불가능이 없어져요. 무엇이든지 해내요. 누굴 의식하지 않게 돼요. 제 할 일이 분명히 있으면. 처음엔 쪽팔리기도 하겠죠. 다니면서. 저는 제가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고무도장을 찍었어요. 고무도장 그렇게 안에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고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탁 찍으면 또 찍혔다가 또 탁 돌아가서 잉크 붙였다가 또 탁 찍으면 되는 그것도 만들어서 찍어가지고 고무도장 찍고요. 그 50배, 100배, 500배 나오는 그 영상을, 뉴스 영상을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때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내가
우리 후배가 현주 컴퓨터 수리점에 가서 쓰레기통에 보니까 옛날 노트북은 이렇게 두꺼워요. 그 망가진 게 있더라고. 이거 영상만 플레이되게 해주라. 근데 그건 된대. 잘 됐네. 그래가 CD 그 뉴스로 CD로 구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틀면 그 영상만 나오게. 옛날에 MBC 뉴스 있었죠? 대전에서 나온 거. 50, 100배, 500배 뭐 그거. 그거만 넣어가지고 그 노트북 망가진 거 반쪽짜리, 반쪽에 그 반쪽짜리 그거 딱 끼고 그거 들고 그거 전단지하고 화장품 한 세트 들고 제가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 아, 예. 안녕하세요. 저 화장품. 어떤 데는 그냥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2번씩이나 깎은 적도 있어요. 2번씩이나. 그 친해지려고. 식당 같은 데 아줌마한테 가서는 점심시간, 좀 한가한 점심시간이 1시 반이요. 2시 넘어서 가지 마요. 또 눈치 보여. 쉬는 시간에 가면. 또 바쁜 시간에 가서 또 12시에 가서 또 이거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필링젤. 저기 그 파우치팩 있죠? 이 파우치팩에다가 필링젤하고 그다음에 저 비비하고 에센스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해줬어요. 데몬스트레이션. 그래가지고 소비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 친하기가 힘들지 한 사람 친해지면 그 사람이 누굴 소개시켜줘요. 왜? 항상 친절하지 믿을 수 있지 사람이 봐도 정직한 것 같지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주방 아줌마 소개시켜주고 미용실 아줌마가 오는 손님 소개시켜주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딱 봐요. 휴머러면 이렇게 싸가지를 보는 거죠. 아, 이 사람 착하다 그러면 그대로 오픈해. 아닌 것 같다? 그럼 19만 2천 원씩 받았어요. 옛날 7만 6,500원짜리. 그래도 싸잖아. 500배나 더 좋은 건데. 싸가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아유 잘난 척하는 사람 있지 여자들은 아우 이렇게 우리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라면 사 먹고 그랬더니까 차 기름값하고 내가 5년만 하면 500원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품을 써면서 확신과 강의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희망이 생겨요. 됐다. 확실한 목표와 꿈이 생긴 거야. 여러분 하루하루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건 아시죠? 하루하루 목표에 대해 신경 쓰나요? 한번 저기 판매사 도전하고 나서 그 판매사 갈 때까지는 애를 쓰죠. 한번 가고 나면 이제 쉬죠. 그 쉬는 게 2년, 3년 쉬지 않나? 혹시? 응? 어쩌다가 밑에 파트너 하나 나와서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이쪽만 키워서 어떻게 팀장 가볼까 하고 없으면 그냥 쉬지. 어우, 진짜 짜증나. 본인 일인데. 그러지 마요. 내 조직이 그러면 내 탓이요. 전 지금도 컨택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요새 왜 해외에도 못 나가게 하니까 저는 내일 아침 6시에 또 욕지돌 가거든요. 작년에 저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저 박석규 국장이라고 그랬어요. 세종시에서 스텝 보는 친구. 곱슬머리하고 생글생글 잘 웃는 친구 있어요. 야, 석규야, 가자. 호도 가자, 호도. 호도 과자가 아니고 호도 가자. 호도가 저 대천항에서 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가요. 조금해요. 50가구밖에 안 살아요. 조용해요. 거기가 책 좀 보고 낚시 좀 하고 그러 가자. 진짜 호도 갔더니요 구멍가게도 없어요. 진짜 구멍가게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밥을 해주니까 이제 먹는 거지. 워낙에 해물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민박집 아줌마가 양식장도 하지 아들은 배도 있지 오는 사람들이 민박해줘서 방세 받고 해가지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부자야. 호도에 있는 사람 50가구밖에 안 되는데 돈이 쓸 데가 없네. 그리고 전부 노인네야. 야 석기야 우리 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저 민박집 아줌마가 나하고 동갑이에요. 제가 53년생 69이거든요. 동갑이요. 눕혀놓고 그때부터 이제 필링젤 이거 해주고 화장품에서 팩 해주고 그거 해놓은 동안 말르는 동안 나는 무릎 수술했지 이런 거에서 관절 이런 데서 얘기도 해주고 건강 면역력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친해져가지고요. 이 화장품을 택배로 시키면요. 이따만한 화장품은요 7, 8개씩 시키고요. 왜? 같이 써야 되니까. 좌우지간 요새 한 달에 보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150만 포인트 나오는 것 같아 거기서. 거길 싹 다 할 테니까 아주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알렸다니까. 얼마나 재밌는데. 놀면서 재밌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어. 애터미 일을 해가는 게 재밌잖아. 왜 재밌어? 돈 보니까 재밌어? 알려주는 재미가 얼마나 좋으냐고. 이 좋은 걸 알려주는 재미. 거기에 보람을 느끼잖아. 안 되면 다 자기 탓이요. 남 탓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또 내일 욕지도 오는 거야, 욕지도. 낚시나 4박 5일 동안 토요일 날 올라올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파트너하고 다니면 친해지지. 그 내면의 세력도 알 수 있겠지. 친해지면요, 이 소통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그 확신과 신뢰로 시작해서 희망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제가요 얼마나 죽기 살기로 했는지 딱 3년 만에 로얄 클럽을 들어갔으니까. 딱 3년 걸렸. 나도 몰랐어요, 로얄 클럽 들어간지도. 로얄 클럽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제가 성리산을 한번 갔는데 최승곤 그때 전무요. 최승곤 전무가, 난 이제 송리사가 점심시간 되니까 파트너하고 점심 먹으려고 이제 그 잔디밭에 있는 쪽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최승곤 전무가 차 타고 쓱 타고 나더니 날 딱 보더니 창문을 떡 열더니, 아니 박동원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예, 점심 먹으러 가죠. 파트너랑. 아니 회장님하고 로얄 클럽 점심 먹는 거 몰라요? 로얄 클럽이요? 그래요? 아니 그거 모르겠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전. 진짜 관심 없어요. 너는 오로지 내 파트너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줘. 같이 친해지는 거. 그래가지고 그 타고 가가지고 그때 로얄 클럽인 줄 알았더니까, 저 국장 달고 로얄 클럽 들어갔으니까. 전 그때 알았어요. 이게 2010년도 1월이에요. 제가 2009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1년 됐을 때거든요. 1년 됐을 때 이게 중국 사람들 보여주려고 이제 이거 엔화가 아니고 뭐야 그걸, 원화인가 뭐야 이거, 다 어쨌든 중국 돈으로 뭐 어쨌든 그래. 좌우지간 1년 좀 됐을 때 이제 후원 수당이 20만, 평균 20만 원대고, 이제 그 옷도 판매사 됐을 때예요. 제가 11개월 만인가 12개월 만에 옷도 판매사가 됐으니까. 좌우지간 옷도 판매사가 돼가지고 한 200만 원 받았는데 세금 제하고 나니까 한 173만 원 정도 되더라고. 173만 원 정도 돼요. 큰 돈은 아니죠. 근데 이 돈의 의미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 선부라고, 배를 띄우려면 물이 들어오게 해야 배가 뜨잖아요. 물이 들어야 배가 뜨듯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리고, 그 원리 원칙을 정확히 지켜서 배만 뜨면 다시는 안 가라앉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배를 띄우려고 물을 자꾸 퍼다 붓기 때문에 이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무섭게 늘어나요. 조직을 정확히 원리 원칙대로 만들어 보시면요, 여러분 제발 좀 팀장, 국장, 본부장 이거 폼 잡지 말고요. 나가서 하나 보는 대로 소비자 얘기하세요. 소비자 만들고. 소비자 만들어서 또 파트너한테 달아주기도 하고. 우린 2줄 이상 못 다르니까. 만들어주고 같이 또 힘써서 같이 도와주고 소개시켜주고.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게. 이렇게 해서 1년 했을 때 내가 받은 돈이 한 170 얼마 되지만, 이때 이 돈이라는 의미는 내가 이제 등산을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상관없이 나오죠. 근데 더 늘어나와요. 그때부터 엄청 빠른 속도로. 2011년도고, 그 다음 페이지. 2011년 되니까 이제 주급이 벌써 200만 원대가 됐잖아요. 불과 1년 7개월 더 지나서 200만 원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마스터에서 사른노즈 마스터 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2012년도 되니까 이제 주급이 400대가 됐죠. 그 다음에 사른노즈 마스터에서 본부장 스타 마스터 가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2014년도 12월 됐을 때 제가 5,000대 5,000 넘었어요. 5,000대 5,000 넘으면 그때 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지금은 조금 줄었어요. 포인트가 높아지는 바람에. 어쨌든 한 800만 원 나왔고 5,000대 5,000. 이게 총본부장이 그저 총장 되면 한 평균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2천만 원 정도. 요거는 거의 좀 픽스됐어. 요새 하여튼 평균 2천만 원 정도 나와요. 요게 5,000대 5,000 넘었으니까 더 이상 안 나오죠. 이때는 오토 총장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2010년도 말에 총장이 2번 맞았어요. 오토 총장은 꽤 시간이 걸려요. 조직이 커질수록 오토가 되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왜? 다 맞아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후원 수당은 직급이 안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전체를 총 점수를 내니까 5천만 포인트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직급수당은 안 그래요. 직급수당은 직급이 두 개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이게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럽게 맞춰먹기 힘들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되면 직급은 맞춰먹는 게 맞아요. 완벽한 오토라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여러분 총장이 완벽하게 되려면 소실적이 최소한 1억 5천 포인트가 넘어야 돼요. 1억. 여러분 총장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아세요? 보름에? 보름에 2억 포인트 되면 돼. 그럼 하루에 2천만 포인트만 된다면 거의 총장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나왔다 이 얘기야. 하지만 오토가 되려면 그거에 한 10배 가까이는 매출이 올라야 오토가 돼요. 왜? 쓸모없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배 가까이 돼야 오토가 돼. 그래서 오토라는 건 소통이요. 그래야 서로 돼요. 올라갈수록 직급 수당의 차이가 엄청나거든. 본부장 거의 500 정도. 총장 거의 2천. 크라운 4천. 어쨌든 아직 확실히 크라운도 아직 자리가 안 잡혀서 그렇지. 어떻게 크라운 3명 유지하니까 거의 한 8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크라운도. 한 4천. 누가 배팅 치면 한 3,500 이렇게 돼. 한 4천 정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임페리얼이 2명 유지했는데도 8,8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임페리얼이. 이게 최근에 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누가 지난달인가 누가 이거 보내달라서 좀 보내준 건데 실수령액이 세금제하고 2억 9,234만 2,660원. 괜찮죠? 안 괜찮은가 봐. 됐어요? 됐어요. 이제 지우셔도 돼요. 저렇게 다 돼요. 그리고 저도는 나만 맞는 게 아니죠. 이대구 총단장님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제가 작년에 한 12억 정도 받았는데 이도구 사장님은 한 20억 받았을걸요? 제 좌측으로 임페리얼 사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4분이나 계시지. 저는 우리 아들을 한 집에 살면서 5년 반을 설득해서 이걸 시켜요. 지금 국장이죠. 팀장을 유지하더라고. 우리 딸은 지금 팀장인데 또 판매사 유지하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팀장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숨기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거든요. 우리 딸은 손자 손녀 데리고 손자 손녀가 지금 21, 23 이래요. 대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이제 그 군대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몇 년 전서부터 야 애들 데려 들어와라. 내가 애들 학비 대줄게. 키워줄게. 키우기 죽겠는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으니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알아 걔들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거기 써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약속을 했거든. 너 500만 벌면 나가라 그랬더니 안 보여줘 나한테 수당 받는 거. 아무튼 그러고 살고 있어요. 제가 아들 딸을 왜 시켰겠냐고 이거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정말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애터미만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왜? 애터미도 또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맞는 사람이 있고 우리 처제는 애터미 4년 하다가 내가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너는 좀 제발. 이거. 얘는 형부 왜? 우리 스폰서 알지? 누구? 알지? 아우 걔 아주 진짜 걔 뭐 그렇지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형부 왜? 내 파트너 누구 알지? 응 왜? 아유 그거는 뭐 그랬구나. 내가 나중에 그랬어. 처제 내가 그래. 넌 다른 게 하지 말고 딴 거 하는 게 네 적성에 맞을 거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한테서 찾아내고서 자기한테 문제점 자기에서부터 뭔가 찾아낼 생각 안 하고 계속 남의 핑계만 대. 여러분 리더라는 것은 잘된 거는 파트너요. 우리 파트너 사장님, 우리 스폰서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내 잘못이요. 그게 리더요. 리더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영향력 있기 위해서 영향력은 여러분 어디서 생기는 줄 알아요? 영향력은요. 존경심에서 영향력이 나와요. 영향력.
존경은 어디서 나오냐? 많이 배운 거? 아니 많이 배운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덕이에 덕. 덕.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덕은 늘 공평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런 길로 다녀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양보할 줄 알고 경청, 교만하지 않고 남의 얘기도 맞을 수 있겠구나. 아 그래서요? 아 그랬군요. 아 그러셨는지 몰랐네. 아이고 힘드셨겠다. 공감해 줄 줄 알고 동조하는 게 아니고 자극과 반응 사이를 길게 해서 좀 참을 줄도 알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를 내리고 섬기는 마음으로 뱉은 말은 지키고 입으로 뱉었으면 지키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 사장님 내가 국장 가면 뭐 해줄게. 그리고 나 국장 간다고 입 싹 닫지 말고. 준대는 사람은 잊어버려. 받겠다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나중에 섭섭해해요. 준대는 사람도 안 주는 게 아니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그 공자님은 평생에 가르친 게 인이요, 인, 어질인자. 사람 인변에 둘이자거든요. 사람 인변에 둘이자. 둘 이상 모였을 땐 어질인자가 필요해요. 그 공자님이 제자가 많았었는데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나이 어린 제자가 스승인 공자님한테 여쭙대요. 스승님, 진짜 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공자가 그 어린 제자를 이렇게 보면서 아가야, 인이란 네가 하기 싫은 일이나 하기 힘든 일을 남한테 시키지 않는 거란다. 그래서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어지린자라는 건 그 뜻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럼? 우리 사랑 얘기 좀 합시다. 왜 그러냐 그러면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나중에 그날이 오면 믿음, 소망은 필요 없어지죠.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구가 심판을 받는 날,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인 건 아시죠?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질병과 기근과 이상 기후, 지진 이런 게 일어나는 게 다 마지막 때예요. 거기다가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냐? 여기도 그리스도다, 저기도 그리스도다, 나도 그리스도다, 신세계도 그리스도다, 뭐 여기도 구원 있다, 저기도 구원 있다, 사기치는 놈들.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 사기에 당하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본질이 뭔지 모르니까 다른 데를 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쇼핑몰일 뿐이고 쇼핑몰은 그 중심에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건 소비자의 욕구는 좋은 제품을 싸게 하는 거예요. 그 회사가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지 안 파는지 그것만 알아내면 돼. 그럼 팔리는 거기 때문에 진입비 유지비 없어야 되고 돈 많이 주는 거 정말 거기에 속지 마요. 돈 많이 주는데 없어. 공짜가 이 세상에 어딨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날이 오면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그 천국이 눈앞에 왔으니까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데 뭐만 남는 줄 알아요?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뭘 여러분 노력으로 무슨 뭘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좀 착각 좀 하지 마요. 수고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대요. 우리가 자식 길러봤잖아요. 어떤 자식은 아버지가 이걸 안 줘서 그렇지 나 좋은 차 사주고 뭐 또 좀 사업 조금 대주면 나 돈 벌 수 있어. 그런 자식한테 대줘? 안 대주지. 근데 작은 놈은 새벽에 일어나서 자전거 끌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도매시장 가서 물건 떼어다가 팔고 그러다 좀 되는지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걸 보니
야, 너는 뭐 그렇게 하는데 새벽같이 다냐? 예, 사실은 아버지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래처가 늘어서 이렇게 진짜 그랬구나. 너 정말로 잘했다. 그럼 차 사주고 싶어요. 사주지 말래도 트럭 한 대 사주고 싶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치를 알면 아주 쉬워. 여러분, 우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요. 그러면 캔서라 아무렇게나 살자? 허문주의, 염세주의? 아이, 그거 아니요. 왜 사는지 그 뜻을 알고 거기에 맞게 살면 이 세상에 살면서도 넉넉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고 천국에도 갈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랑만 남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 내가 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죽으면 다 흙으로 날아가지만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은 가거든요. 영이라는 건 절대 영원히 안 죽어요. 지금 나는 강의하면서도 영은 초등학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네가 사람을 사랑했냐? 너 진심으로 했냐? 너 돈을 벌기 위해서 했잖아. 그 사랑 관계만은 가져가야 하나님 앞에. 교회를 100개 해주고 100개 지어주고 뭐 수십억을 기부하고 그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오. 정말로 너 사랑했니?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팀워크라는 건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 그 끈은 사랑이요. 사랑이 뭐냐 이거지. 어린아이가 4살, 5살의 아이가 시장을 오래간만에 손 붙잡고 시장을 나갔더니 시장에서 사탕을 사달라고 울고 떼를 쓰는데 엄마는 그 사탕을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 엄마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사탕을 절대 안 사주지. 왜? 이빨 다 썩으니까. 안 그래? 친엄마 아니면 사줄지도 모르겠다. 이빨 썩든가 말든가. 아가야 이거 먹으면 아야야 하니까 이거 먹자. 그리고 더 좋은 거. 걔 몸에 건강에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상대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무엇이 필요한 거 알려면 여러분이 그만큼 지식을 쌓아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된다니까. 지금은 당장 포인트만 주면 내 금방 판매에서도 갈 것 같지만 그 포인트 때문에 그 사람을 파트너를 망하게 만든다니까. 그럼 주지 말라고? 아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시기가 있고 그런 걸 잘 가늠해내야 돼요. 또 포인트 주기 싫으니까 그 너무 열심히 해보니까 정말로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근데 내가 봐도 한 230만 열심히 지가 미리 해도 열심히 230만 밖에 안 될 것 같아. 한 20만만 도와주면 저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잘해낼 것 같으면 그거 도와줘야 돼요. 저거 도와주면 좀 어때? 자기가 쓸 것도 있는데. 근데 또 이상한 강의하니까 뭐 필요 없는 걸 사놓으면 배팅이라고 또 회장님이 얘기했다고 10만 점이 모자란데도 그걸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파트너는 240만 점을 해놓고 안 사, 10만 점은. 뭐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전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근데 왜 10만 점 안 했냐 그랬더니 아니 회장님 강의도 못 들어봤어요. 필요 없는 거 사는 배팅이라고 했잖아. 아주 골치 아파. 어떤 틀에 자기를 묶여놓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지켜야 될 어떤 기준이라는 거,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남이 만들어 놓은 거에 내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거를 맞춰 살면 나는 로봇이요. 로봇. 그거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므로 인해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그 기준을 내가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자기로 살 수 있어요. 주체력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이론이나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주체력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하고 주체력만 얘기하고 제가 끝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벌써 12시 25분이야. 아이고. 사랑은
뭐를 주는 게 사랑이 아니오.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도 사랑이 돼야 돼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게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런 전체가 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을 제대로 온전하게 하려면 우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오래 참고가 나와요. 오래 참고. 자극과 반응사기 길게 해야 된다 얘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랬구나. 아, 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이렇게 좀 참아가면서 미안해. 난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이런 뜻으로. 그러면 화난 사람이 아, 그랬어? 그랬구나. 그럼 됐고 괜찮아. 그러면 난 또 막 이러면 끝나요.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랬다고 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안 그랬니 인간. 아유 못 묻은 게 지랄한다고 지랄하고 나빠졌네. 그러고 싸매봐. 이웃과 다툼이 있걸랑 자기의 변론만 하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지 마라. 그리하면 나에 대한 악평이 평생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웃기지만 너는 뭐 안 그랬냐? 그래 놓으면요 이 사람이 평생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내 흉을 보고 다녀요. 진짜로 그래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오래 참으려고 노력은 하지. 노력은 해. 안 참아져요. 안 참아져. 아무리 노력해봐야 참아지나. 그게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냐? 죽이고 싶지. 증오심이 나고 복수심이 나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참을 수 있어요. 왜? 절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머리카락도 세신바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철아 네 마음 안다. 넌 그런 뜻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너는 하지도 않았는데 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안다. 속상하지? 그렇게 나를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참을 수 있지. 여러분들이요. 절대자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참아지고 사랑이 가능해요. 여러분 능력으로 사랑 못해요. 아우 나는 했는데 쟤 어려워서 내가 쟤 힘도 내는데 밥도 사주고 좀 차비도 좀 주고 포인트 좀 쳐줬는데 자기 사랑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자기를 높이기 위한 그 사랑이 돼서 그 사랑의 역류에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는 사랑하고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야 내가 너를 키워줘. 내가 너 이거 해줬잖아. 내가 너 이거 해줬잖아. 내가 하면서 결국은 파멸로 가요. 알아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 하나님 안지 지금 이제 11년 차인데 그 옛날에 뭐 허구한 날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남자들이 한다는 짓은 다 하고 다니고 그러고 못된 짓을 하고 죄 속에 사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 죽음으로. 그게 내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아는 순간부터 맞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주셨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한테 이만큼도 못 주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으니까요. 정말로 죄송해요. 그분한테. 정말로 죄송해요.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거를 내가 아는 만큼 사랑도 하게 되지고 참을성도 있어져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왜 스스로 못 해놓냐?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왜 이 세상에 살지 못하냐 이거지. 이게 주체력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보편적 가치 이론이라는 건 지식의 구조물이죠. 지식의 구조물이고 그건 정해져 있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게 한 10분만 더 얘기해도 되죠? 빨리 얘기할게요. 이게 저기 나와요. 장자편에 나오는데 장자. 자기의 완결성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자기로 살았던 사람 유명한 철학가 중에서 서양에는 니체가 있었고 동양에는 장자가 있었어요. 그 장자의 그 장자편에 보면 천도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천도편에 보면 윤편이라는 수레바퀴 깎는 노인네가 나와요. 등장해. 80 먹은 노인네거든요. 이거 어디서 얘기했냐 그러면 이성현 박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얘기에 강의에 꽂혀가지고 집에 와서 다 찾아봤어요. 인터넷이고 뭐고 다 책이고 뭐 샤그리 찾아봐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히 내가 깨우치지 못하면 잠을 못 자요 우리는요. 윤편이라는 사람은 수레바퀴를 깎는 사람이고 평생 수레바퀴를 깎았죠. 수레바퀴 타이어 공장 옛날 사장이죠. 옆에서 젊은 임금은 책을 보고 있어. 젊은 임금이라는 건 그 우회 때부터 계속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윤편이라는 사람이. 윤편이 젊은 왕한테 임금이셔. 무슨 책을 보십니까? 무슨 책을 보고 계십니까? 응, 성인이 쓴 책을 보고 있다. 그럼 그 책을 쓴 성인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응, 죽었다. 그러니까 윤편이. 그러면 왕은 성인이 남긴 찌꺼기, 쓰레기, 찌꺼기를 보고 계신 거지. 그 말을 듣고 쓰레기를 보고 있다는 거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열받는 거지. 왜? 얼마나 훌륭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윤편, 네가 아무리 우리 집에 충성을 다했어도 내가 보는 책이 쓰레기라는 걸 네가 입증해내지 못하면 너는 죽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윤편이 얘기해요. 자기는 80평생을 수레바퀴 깎았대. 지금도 깎고 있대. 아들한테 이걸 글로 써서 아니면 말로 해서 어떻게 전술해지 못해줘가지고 아직도 지가 할 수 없이 이걸 깎고 있대요. 수레바퀴. 왕이 그 얘기를 알아듣고 살려줘요. 그럼 윤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글로나 말로나 이거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의 완성도. 조금 빡빡하게 깎으면 들어가지 않아서 못 쓰고 좀 헐렁하게 깎으면 빠져서 못 쓰고 겨울하고 여름하고 다르고 나무마다 조금씩 다른 그것을 적당하게 깎을 수 있는 적당하게 제대로 꺾을 수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 손끝에서 나오는 감각의 완성도는 어디서 나오냐 이거야 지금. 어디서 나와요? 다 알잖아요. 수 없는 경험이지. 실패에 대한 경험. 나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면서 끊임없는 고난과 실패를 겪으면서 얻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1만 시간의 법칙에 속지 마요. 1만 시간의 법칙이 맞아요. 그건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요. 1만 시간이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1만 시간을 가는 동안 끝도 없는 반복의 실패 속에서 멘토가 있어야 되고 책이 있어서 나를 코치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수정해 나가야죠. 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 힘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임페리얼 되길 바래? 안 그래? 지금 윤편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론이 존재해요? 사건이 존재해요? 사건이 존재하잖아. 사건이라는 속에 살면서 한 번도 똑같지 않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사건이라는 시간에 살면서 이론, 지식, 책은 왜 봐야 되냐? 옛날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해결하는 답이 쓰여져 있는 그 책을 보는 이유는 그 책은 그 답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효용성이 있었지 그걸 읽는 사람이 지금도 효용성이 있을 거라고 내 강의를 듣는 이 석세스는 원데이 강의 듣는 사람이 강의 들음으로 내가 애터미의 사업자가 됐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 이 얘기야 지금. 뭔 얘기인지 알겠죠? 애터미 석세스 다니고 원데이 다니고 이런 데 모여서 강의 듣는다고 내가 애터미 사업자라고 그러면서 몇 년만 있으면 난 성공할 거라고 웃기고 있네. 이론이 존재하는 게고 내 앞에는 사건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론을 배우는 이유는 그 이론을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갈 방향이나 어떤 새로운 사건이 이런 비슷한 유추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롭게 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사건의 현장에 이론이 필요한 건 하지. 하지만 이론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각자가 애터미를 들었다면, 애터미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생겼다면, 그래서 꿈이 생겼다면, 나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애터미를 여러분이 생겼다면, 그 방향을, 강의를 듣고 ACC, BCC 이런 걸로 듣고 방향을 잡았다면 나가셔야 돼요. 사건을 끊임없이 일으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시간이요. 나가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애터미 아세요? 애터미 써보셨어요? 아, 화장품 이걸 하셔야 돼. 아세요? 하시면서 판매사들은, 오토 판매사 아닌 사람들은 좌우에 앞으로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은 내가 좌우에 120, 1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16일부터 말일까지는 120, 160이라면 여기는 140, 요건 20만 더해서 180으로 만들겠다. 10만 점, 20만 점씩이라 또 보름에 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라고. 그거를 꼭 직급할 때만 으쌰으쌰 하지 말고. 그래서 그 몇 개월 해봐봐. 금방 오토 판매사 되지. 무슨 수를 써서 보름에 내가 10만 점, 20만 점 더하겠다는 그 목표치를 세우라고. 내년에 국장, 본부장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진짜 안 할라? 그게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거꾸로 내려와야지 그게. 그래서 하루 목표가 세우고 보름 목표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정진했을 때 그 시간들이 모여서 성공하는 거예요. 강정욱 총장님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제 나이에 1억씩 들어와 봐요. 대박이지. 돈 들어오기 전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돈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베푸는 거예요. 내 돈 아니요. 못 가지고 와요. 그래서 베푸는 일부터 하세요. 나중에 시간 된다면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걸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저도 배가 고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